집 한 채의 삶이 달려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된 후에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동구에 사시는 김정호 씨는 올해 63입니다. 30년 전 결혼하면서 2층짜리 빌라에 전세로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보너스를 모아 10년 만에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정년퇴직을 하면서 지금 사는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정우 씨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손 닿을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다 내줄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12월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0.18% 상승했습니다.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지역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동작구는 0.33%, 용산구와 성동구는 각각 0.31%, 송파구와 영등포구는 0.28%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물이 더욱 줄어들면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줄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 상황. 이것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실체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는 올해 68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5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남편분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저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집보다 층수도 낮고 향도 좋지 않은 집이 자신이 10년 전 구입했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영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팔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니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떠나기가 싫었고 이 근처에서 전세를 얻자니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려워집니다. 결국 이영희 씨를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는 삶의 터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0.16%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0.58%나 올랐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는 0.8%나 급등했습니다. 전세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마포구에 전세로 사시는 박미숙 씨는 올해 65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5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4억 5천이었는데 올해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이 6억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이 오른 것입니다. 박미숙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을 전세금에 보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비싼 곳도 많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2년 후 또 얼마나 오를까? 그때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박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집 하나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현상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지 좋고 학군 좋고 교통 편리한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불안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관악구에 사시는 최재훈 씨는 올해 70입니다. 젊었을 때 공무원이었던 분입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는 부부 둘이서 살기에 조금 넓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익숙한 곳이라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가고 남는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훈 씨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40년 살아온 곳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재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공원에는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이 있고 옆 건물에는 20년 넘게 다니던 병원이 있으며 골목 어귀에는 30년째 단골인 국밥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결국 최재훈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최재훈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재산일까 아니면 삶의 터전일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 건가?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천은 0.45%, 분당은 0.43%, 수지는 0.43% 올랐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육 환경이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으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면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는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팔려는 사람은 적고 사려는 사람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급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랑구에 사시는 정수연 씨는 올해 79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찾아옵니다. 정수연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정수연 씨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혼자 있으니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동산에 내놓으려니 두려웠습니다. 팔고 나서 혹시라도 후회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까? 실버타운에 갈까? 아니면 자식들 가까이로 갈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수연 씨는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곳이 제일 편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지금이 정점이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실체입니다. 숫자로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각자의 고민과 불안과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사야 할지 먼서리며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일 수 있지만 집을 사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전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활비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재산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기 위해 집을 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 동네에 대한 애착, 삶의 여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이지 그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호 씨는 결국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천천히 마련해도 괜찮다고. 지금은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작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딸은 바라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영희 씨는 집을 팔지 않기로 한 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0년 살아온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 익숙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가치였습니다. 박미숙 씨는 전세금을 올려주긴 했지만 생활비를 조금 더 아껴서 저축을 하기로 했고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훈 씨는 아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겠지만 2층에 아들 가족이 이사와서 함께 살면 어떻냐고. 아들은 기뻐하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정수연 씨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지만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